요즘 하루를 마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크게 힘든 일은 없었는데 괜히 하루가 버거웠던 날들. 괜찮은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스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고, 더 잘 견뎌야 할 것 같고, 쉽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씌우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괜히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넘겨버렸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버티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잘 해내는 이야기보다 그냥 버티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조용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버틴다는 건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게 전부인 날들이 더 많죠. 그런 날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절하 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 다들 이 정도는 버티잖아.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세우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대부분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날들의 반복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김혜남 작가의 천천히 나이 드는 법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나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속도를 인정하는 일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문장을 읽고, 아, 그래서 요즘 내가 느려졌구나. 이런 깨달음보다는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티는 나를 미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더 잘 살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오래 제자리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지나온 나. 그 자체로 이미 많은 에너지를 써낸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버틴다는 건 정체가 아니라 유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지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티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같은 속도로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들고 한 번의 약속만으로도 그날의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되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지.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 그런데 이 느려짐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이해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나란히 세워놓고 조용히 점수를 매기듯 바라보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한 쪽에 놓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마음은 자꾸 예전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이 나이까지 살아왔으면 더 단단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읽었던 책이 김혜남 작가의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바꿀 만한 문장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나이 든다는 것이 무언가를 더 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조정해가는 일에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읽고 갑자기 마음이 환해졌다거나 삶이 단번에 달라졌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 내가 뒤처진 게 아니라 속도를 다시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빠를수록 좋다는 기준 속에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남들보다 앞서서. 그 기준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기준을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확장보다 조절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키우는 시기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기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느려지는 법을, 줄이는 법을, 덜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기준을 누군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먼저 바뀌었는데도 생각은 여전히 예전 자리에 머뭅니다. 그 간극에서 불안이 생기고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왜 이만큼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다 보면 느려진 삶이 아니라 버거운 삶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의 느려짐은 의욕의 상실이라기보다 삶의 무게를 몸이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고 지금은 무리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어긋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예전처럼 하루를 꽉 채우기보다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사는 쪽을 택합니다. 약속을 하나 줄이고 할 일을 조금 남겨두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선택들이 성장을 멈춘 증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지속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려졌다는 사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성실하게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게으름으로 오해하지 않고 지금의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의 삶에 더 맞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 것 같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바닥에는 실패보다 기대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직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서 버거워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믿고 살았지만 실제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대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는 기대였다면 지금은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다른 형태의 기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는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더 오래 남습니다. 괜히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고 괜히 오늘의 나를 어제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버티는 힘은 점점 기대에 먼저 소진됩니다. 얼마 전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다시 펼쳐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타인의 기대보다 더 힘든 건 스스로에게 씌운 기준이라는 취지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도 삶을 바꿀 만큼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대를 내려놓는 일을 패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기대를 그대로 쥐고 가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치는 이유 중 하나로 통제할 수 없는 기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조건에 계속 힘을 쓰는 삶은 결국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기대를 줄이기보다는 기대의 방향을 조금 바꿔봅니다. 더 잘해야지 대신 오늘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신기하게도 기대를 하나 내려놓으면 버티는 힘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숨 쉴 공간은 생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애쓰며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오래 지켜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이뤄내는 일보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고 잠깐 쉬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삶은 확장보다는 유지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더 넓히기보다 불편하지 않은 선을 지키고 일정을 늘리기보다 리듬이 깨지지 않게 조절하고 의욕을 끌어올리기보다 지금의 에너지를 아껴 씁니다. 이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아주 많은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유지는 생각보다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조절해야 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미리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조용합니다. 버티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힘들다는 표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다음 날로 넘길 뿐입니다. 얼마 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건 의욕이나 희망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야 할 이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삶에 대입해보면 요즘에 우리는 거창한 이유보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게 지켜내는 것. 그 작은 이유들이 모여 지금의 삶을 조용히 유지하게 합니다. 철학에서는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보다 흐름을 잃지 않는 상태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더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 오늘의 나를 내일로 무사히 데려가는데 마음을 씁니다. 그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고,
괜히 애쓰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삶에는 그 방식이 더 맞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체가 아닙니다. 아직 삶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말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는데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지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더 빨리 가려 하지 않는 태도, 괜히 앞서가 보이려 애쓰지 않는 태도, 지금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뒤처진 느낌이 들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졌습니다. 남들만큼 하지 못한 하루가 괜히 실패처럼 느껴졌고 그 감정이 쌓일수록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마음이 너무 다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함부로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이 기준으로 하루를 돌아보면 의외로 괜찮았던 날들이 많습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건 잘 사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덜 다치게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걸 줄이는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남기는 것. 기대를 낮추는 대신 지속할 수 있는 리듬을 지키는 것. 그 선택들이 겉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금의 삶에는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앞서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지나온 당신에게 굳이 더 잘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잘 버텼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속도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일까요? 괜찮다면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 각자의 속도가 조용히 존중받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